도쿄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던 그날, 경보음이 도시를 흔들었다. 레이더에는 정체불명의 전투기 6대가 떠 있었고 3개의 군사 위성들은 동해로 시선을 돌렸다.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고는. 그러나 그 순간 한 영국인 전략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들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림팩 레드 플래그. 이미 세계는 그들을 봤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한 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힘의 진실이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저는 그날 새벽 제 커리어에서 가장 어리석은 가정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가 던질 질문이 아니었죠. 하지만 도쿄 상공이 붉게 물들었을 때 그 질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킨스, 런던에서 활동하는 군사전략 분석가입니다. 영국 해군 출신이죠. 3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저는 몰랐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책상을 타고 퍼졌죠. 화면을 봤습니다. 나토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레이더가 동해상에서 미확인 전투기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6대였습니다. NHK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독도 인근 작전구역 진입.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일제히 긴급 헤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정말 충돌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온라인 회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얼굴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나토 분석관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전략가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일본 레이더가 6대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공군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장교가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들이 동해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들의 위치였죠. 전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수, 항공기수, 미사일 사거리.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분석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군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한국의 상륙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5위권입니다. 구축함만 40척이 넘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도 8척입니다. 한국 해군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한국은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계산이었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서울과 도쿄의 실시간 영상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도시 모두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은 평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계는 달랐습니다. 초긴장 상태였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해군 전력, 일본 우세, 미사일 사거리, 일본 우세, 항공 전력. 비슷하지만 일본이 약간 앞섭니다. 내 계산이 맞다면 한국은 바다에 묻힐 것입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째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말했습니다. 화면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미 해군 장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호킨스, 이메일 하나 보냅니다. 참고하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림팩 1998년 기록입니다. 한국 잠수함 관련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림팩. 환태평양 연합 해상훈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1998년이면 26년 전입니다. 한국 잠수함. 그때 뭔가 있었나요? 잠깐만요, 그게. 제가 말하려는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 림팩 1998 기밀 보고 KSS-1 사건.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KSS-1. 한국 잠수함 코드명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종무라고 불렸던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합니까? 26년 전 훈련 기록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기밀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13척의 미 해군 함정이 단 한 척의 한국 잠수함에 격침 판정을 받았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13척. 미국 핵추진 잠수함 1척, 구축함 5척, 미사일 호위함 1척, 프리깃 6척. 전부 격침. 가상훈련이긴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13대 1. 그것도 미 해군을 상대로.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13척 격침. 한 척도 아니고 두 척도 아니고 13척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 휠을 내렸습니다. 문서가 계속 펼쳐졌습니다. 1998년 여름, 하와이 해역이었습니다. 림팩 훈련. 6개국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이었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그리고 한국. 한국은 잠수함 한 척을 보냈습니다. 이종무함. 한 번 SS-61.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배수량 1,200톤. 작은 함정이었죠. 함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종무. 함정 이름과 같았습니다. 독일 설계 기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9급 변형이군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무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적국 함대 침투 및 격침 모의. 미 해군이 적군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들을 상대해야 했죠. 훈련 시작 시각. 오전 6시. 해역. 하와이 남서쪽 200캐리.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600시 이종무함 자망. 842시 첫 번째 표적 포착. 미 구축함 타이콘대로 가급. 903시 어뢰 발사 판정. 격침. 945시 두 번째 표적 접근. 기록이 시간순으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 척씩 차례로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축함, 프리깃, 미사일 호위함. 심지어 핵추진 잠수함까지. 로스앤젤레스급을 격침시켰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디젤 잠수함에게 당했다는 겁니까? 훈련이 끝난 시각은 오후 4시 38분이었습니다. 10시간 38분 동안 이종무함은 숨을 죽이고 바다속을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13척을 침묵시켰습니다. 생존한 함정은 단 하나. 이종무함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의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술적 창의성이 탁월함. 교과서 밖 기동으로 예측 불가능한 패턴 구사. 수중 소음 관리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종무 함장과 승조원들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할 것을 건의함.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3대 1. 확률로 따지면 0.02%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죠.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림팩 이후 미 해군 작전 교리 수정안.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KSS-1 패턴에 대한 대응 전술 추가. KSS-1 패턴. 한국 잠수함의 전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수중 다층 운용. 불규칙 기동 패턴. 장기 잠복 후 근접 공격. 미 해군이 자신들의 교리를 바꿨습니다.
한국 잠수함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해군이 교정당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술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을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해군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훈련 기록, 장비 현황, 작전 이력.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을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림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레드 플래그. 미국 공군의 대규모 모의 공중전 훈련입니다. 한국 공군도 참가했더군요. 바다 아래가 저렇다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 위는 어떨까? 화면에 F-15K 전투기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 공군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네바다 사막이었습니다. 레드 플래그 훈련장입니다. 미 공군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 모의 공중전이죠. 저는 영상 자료를 찾았습니다. 2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참가했더군요. F-15K 4대. 상대는 미 공군 최신예기 30대였습니다. 1대 7.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자살이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네바다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흙, 메마른 산맥, 끝없는 지평선. 훈련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미 공군 전투기들이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F-16, F-18, F-22. 30대가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F-15K 4대도 날아올랐습니다. 숫자가 너무 차이 나는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미 공군기들이 표준 전술로 접근했습니다. 고도를 유지하며 레이더로 포착, 중거리 미사일로 타격. 그런데 한국 전투기들이 사라졌습니다. 뭐지?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급강하했습니다. 지상 100m까지. 초저공 비행이었습니다. 산맥 뒤로 숨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기동이었습니다. 미 공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적 실종.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어떻게 4대가 동시에 사라집니까? 혼란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전투기 한 대가 산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미 공군기 후방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판정. 격추. 심판이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격추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국 전투기들이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계곡을 타고 산맥을 넘어 구름 대신 지형을 방패 삼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군 조종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격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대, 7대, 10대. 미 공군 지휘소가 술렁였습니다. 저건 규칙 위반 아닙니까? 한 장교가 항의했습니다. 심판이 답했습니다. 규칙 내입니다. 전술적 창의성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교과서를 버렸습니다. 고공이 아니라 저공. 정면이 아니라 측면. 예측 가능한 패턴이 아니라 불규칙한 기동. 이건 생존 본능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규칙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지. 훈련이 끝났습니다.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 공군기 격추. 30대. 한국 F-15K 생존. 4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미 공군 기지 브리핑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 장성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조종사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세계 언론 보도였습니다. 한국 파일럿 세계 최정 상급.
레드 플래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과. 미 공군 전술 교범 수정 검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인정해야 했어. 바다에서 그랬듯 하늘에서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우는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림팩에서 13척 격침. 레드 플래그에서 30대 격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전투 감각.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전투 감각이 남다르다. 창밖이 환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바다, 하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땅은? 지상군은 어떻습니까? 저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엔터를 쳤습니다.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UDT 해병대 특전사.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야간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소리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정말 싸운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50통이 넘는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호킨스, 당신 판단 틀렸소. 한국 과대평가 아닙니까? 림팩과 레드 플래그는 훈련일 뿐이요. 유럽 싱크탱크에서 온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실체 마이너스 훈련 편향 분석.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림팩 1998 결과는 특수 상황의 산물. 레드 플래그 역시 훈련장 조건 편향. 실전과 훈련은 다르다. 숫자 표가 나열됐습니다. 국방 예산. 일본이 5배 많습니다. 함정 보유수.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현실이요. 보고서는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는 정직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종종 맥락을 숨긴다. 오후 3시였습니다. 나토 내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이라더군요. 한국의 일본 본토 상륙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가 강조됐습니다. 대한해협 200km.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망이 촘촘합니다. 한국 상륙함은 탐지 즉시 격침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분석관이 저를 봤습니다. 호킨스 선배님. 상륙의 문제는 바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결심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림팩을 보십시오. 한국은 13척을 격침시켰습니다. 그건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반박했습니다. 레드 플래그를 보십시오. 30대를 격추했습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호킨스, 당신은 한국에 편향돼 있소. 한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객관성을 잃었어요. 독일 측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립됐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젊은 분석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한국은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때 다른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헌법 제약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 전쟁 포기 조항.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보유 금지. 선제 타격 능력 없음.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합 없는 일본군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벨트 없는 갑옷이군.
일본은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 없이는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방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한국 해군 최근 훈련 기록. 실사격 데이터였습니다. 전술 전개 시간. 평균 4분 20초. 표적 전환 속도. 평균 11초. 통합교전 성공률. 94.7%.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훈련 편향이 아닙니다. 실제 능력입니다. 저는 다시 나토 회의 자료를 열었습니다. 젊은 분석관의 보고서와 비교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장비수만 셌습니다. 하지만 운용 능력은 빠졌습니다. 숫자는 진실을 말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 맥락을 붙이면 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나토 브리핑 참석자 전원. 제목 한국 해군 실측 데이터 마이너스 재평가 요청. 첨부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전술 전개 시간, 표적 전환 속도, 교전 성공률. 모두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전투 해역 지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장교였죠.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지도 모서리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의지는 전력의 승수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봤습니다. 의지. 림팩에서 레드 플래그에서 한국이 보여준 건 뭡니까? 기술입니까? 장비입니까? 아닙니다. 의지였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지키려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편견 없이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 경력. 그 경력이 오히려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음은 지상이다. 한국 지상군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특수부대, 해병대, 육군.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방 군수창 영상이었습니다. 실시간 훈련 기록이더군요. 화면에 K-9 자주포 포탄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발이 쌓여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훈련 시작 신호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분류, 적재, 배분. 손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RFID 스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포탄마다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팔레트에 실렸습니다.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8분. 18분 만에 수백 발의 포탄이 전방으로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속도는 전투력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쓴다. 다른 영상을 열었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말림이 울렸습니다. 비상 소집.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개인 장비를 수령했습니다.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됐습니다. T+6시간. 6시간 만에 전투 준비가 끝났습니다. 놀랍군.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합동 전술 언어 시스템이었습니다. CTP. 공통 전술 화면이라고 하더군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5군이 한 장의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상륙함, UDT, 드론, 현무미사일. 모두 같은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합창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케스트라다. 지휘자 하나가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지만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UDT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도시 환경이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11개 표적이 표시됐습니다. 시작 신호. 침묵이었습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변전소가 다운됐습니다. 도시 일부가 순간 정전됐습니다.
전자전. 저는 알아챘습니다. 총 대신 신호를 조작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1개 표적 모두 마킹 완료. 소요 시간 12분. 총성 없는 전투.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섭다. 저는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산업 구조 분석이었습니다. 조선소, 배터리 공장, 반도체 기업. 모두 전시 군수 전환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민간 조선소가 함정 수리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턴어라운드 72시간. 전쟁은 공장에서 이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의료진이 배치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간이 붕대를 나눠줬습니다.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학생들.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국가총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모이지 않는다. 지키기 위해 모인다. 병사들의 사기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국민 전체가 하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병참, 연합, 특수전, 산업, 시민 참여. 하나하나가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쌓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스템이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킬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증이 남았습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드팀 훈련 기록. 전면전 모의 시나리오. 손이 떨렸습니다. 레드팀 훈련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진행됐더군요. 한국군 전면전 대응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전명 레드스톰. 미군 전문가들이 레드팀을 구성했습니다. 적군 역할이었죠. 한국군을 상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던졌습니다. 훈련 시작 시각. 오전 5시.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됐습니다. 항만, 관제소, 통신기지, 지휘본부.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레드팀 공격 개시. 통제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화면들이 흔들렸습니다.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항만 관제 시스템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침입 탐지. GPS 교란이 시작됐습니다. 좌표가 들쭉날쭉했습니다. 해상에선 드론대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대였습니다. 미사일 포격 모의까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복합 공격.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건 한국의 템포 붕괴였군. 한국군 지휘소 화면을 봤습니다. 혼란이 보였습니다. 항로 재지정 지연됩니다. 포대 간 링크 일부 단절됐습니다. C2 통신 끊겼습니다. 시간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7분 40초. 지휘 네트워크가 마비된 시간이었습니다. 7분 40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장에서 그건 영원이야. 한국군 지휘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계일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비 시트로 전환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통신망이 가동됐습니다. 백업 시스템이었습니다. 멀티노드 구조였습니다. 중앙이 끊겨도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3분 만에 분산 지휘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미션 커맨드 발동.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에게 자율권이 넘어갔습니다. 중앙 지시 없이도 각자 판단해서 움직였습니다. 중앙이 멈춰도 저는 놀랐습니다. 전장은 움직인다. 해상 화면을 봤습니다. 드론대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CIWS가 작동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였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드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나머지 드론들을 경멸했습니다. 협동작전이었습니다. GPS 교란도 해결됐습니다. 전자전 부대가 교란원을 추적했습니다. 삼각 측량으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교란원 무력화 완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사일 위협엔 다층 방공망이 작동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천궁, 아이언돔. 3단계 방어였습니다. 일부는 기만 표적으로 유도했습니다. 빈 공간으로 미사일을 낭비시켰습니다. 템포가 돌아왔습니다. 항로가 재지정됐습니다. 포대 간 링크가 복구됐습니다. 타임코드가 다시 정렬됐습니다. 리듬이 돌아왔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전장은 다시 한국의 것이야. 훈련이 계속됐습니다. 레드팀이 2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첫 공격을 버텨낸 경험이 자신감이 됐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피해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치명상 없음. 국지적 타격 있음. 전선 유지. 레드팀 지휘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웠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들은 부러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합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중앙이 끊겨도 현장이 살아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의지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리질리언스 그레이터 된 수프리머시. 회복력이 우월성보다 크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는 가장 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군대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의 밤이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과했다. 이제 확신합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만약 한국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그들은 해낼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로, 장비가 아니라 회복력으로.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가상 상륙 작전 시나리오였습니다. 작전명 블루하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증입니다. 한국은 정말 일본 해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화면에 한국 상륙 전단이 보였습니다. 독도함, 마라도함 상륙정들. 독도 남동쪽 120해리 지점이었습니다. 출항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엔진음이 바다를 깨웠습니다. 그들의 해안으로 향하는 항적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향한 선이었다. 일본 P-1 초계기가 접근했습니다. 레이더가 상륙 전단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방공망이 일제히 기동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올랐습니다. 화면이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작됐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구축함 KDX-3가 대응했습니다. SM-2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나, 둘, 셋. 17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일본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17발 전부 요격. 저는 놀랐습니다. 동시에 전자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자전 부대가 일본 위성 링크를 차단했습니다. 해안 레이더도 교란됐습니다. 일본군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어. UDT 선행팀이 움직였습니다. 수중으로 침투했습니다. 해안 기뢰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신속하게. 15분 만에 항로가 열렸습니다.
해병대 상륙정이 진입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현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일본 통신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발전소도 명중했습니다. 동시 타격이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70%가 다운됐습니다. 자위대 교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력 70% 다운. 저는 경악했습니다. 상륙정이 해안에 닿았습니다. 해병대가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모래를 밟았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신도 전력도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70% 상륙 가능성?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오판했어. 현실은 100%였다. 미 해군 관측반 화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연합사 실시간 중계였습니다. 미군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템포는 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수준이다. 다른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인정이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47분. 일본 해안 언덕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한 병사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새벽 하늘에 선명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달성.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가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다. 평화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는 힘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미 해군 관측소가 다시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혼자서 대단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태극기가 계속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보다 먼저 떨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세계는 목격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작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전쟁의 끝은 포성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세계는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변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한국형 통합 전략 체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미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영국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분산 지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학습의 대상이었습니다. CNN 뉴스가 화면에 떴습니다. 헤드라인이 크게 나왔습니다. 코리아, 더 뉴 스탠다드 오브 디펜스. 한국, 방위의 새로운 기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변했습니다. 도쿄에서 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식 실전 훈련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평화를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패배보다 값진 깨달음이란.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는 것이다. 한국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서울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환호가 없었습니다. 대신 피해자 지원팀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만하지 않았다.
진정한 강함은 절제에 있었습니다. 승리 후에도 겸손했습니다. 복구 현장 영상을 봤습니다. 군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잔해를 치웠습니다. 부상자를 도왔습니다. 첫 행진은 전투가 아니라 구호였습니다. 품격.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품격은 계속됐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템스 강변 집무실이었습니다. 익숙한 책상, 익숙한 창문. 하지만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리질리언스 오브 더 이스트 코리아스 웨이. 동방의 회복력 한국의 방식.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정신을, 품격을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나는 30년간 강함을 연구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강함을 이해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이 표시됐습니다. 리질리언스 오브 더 이스트 최종본. 독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템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앞에 태극기가 스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던 그 깃발. 새벽 언덕 위에 꽂혔던 그 순간. 한국은 세상을 가르쳤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 강함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평화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스트롱 이너프 투 추즈 피스. 평화를 선택할 만큼 강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배웠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국 해군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나토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강함이란 더 큰 함포와 더 빠른 전투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 단련됐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 위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나토 본부에 제출할 겁니다. 세계가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